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뢰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표형 그림 종류에 이것을 집어넣는, 즉 각각의 정보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습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듯이 우리가 종류는 특히 이성분계의 온도 조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지뢰규칙도 봤지만 이성분계의 압력 조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력 조성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유도는 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 오늘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지뢰규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온도 조성과 각각의 상 그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온도 조성에 대해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압력 조성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살펴보고 온도 조성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압력 조성이죠. 유도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 그래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 조성에서 유도는 안 나오지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 종류가 나왔으니까 자유도가 얼마인지, 상이 얼마인지, 즉 P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독립변수가 얼마인지 다 구할 줄 알아야겠죠. 이제부터 상에다가 C는 얼마인지, 또 P는 얼마인지, F'은 얼마인지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우선 압력 조성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P는 여기가 1이죠. 사실 이게 다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가 P가 1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건 P는 1이고요. 여기는 P는 1. 즉 상이 한 개죠. 여기는 액체상, 여기는 기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P가 2예요. 즉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P가 2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지뢰 규칙을 사용해서 각각의 상대적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액체상과 기체상에서의 상대적 물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지뢰 규칙으로서 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값은 여기 다 구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P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1이란 걸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P값은 상의 수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P값을 구했으면 다음에는 그렇죠. C값을 한번 구해보죠. 자, C는 제가 독립변수라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그러면 독립변수를 어떻게 구했죠? 기억나나요? 자, 독립변수는 우리가 그렇죠. 최소수의 화학종이라고 했죠. 독립성분은 C인데 독립성분이에요. 자, 이것은 최소수의 화학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독립성분 C는 어떻게 구하냐? 바로 자, 반응하지 않는 계에서는 독립성분과 성분의 수가 같다 그랬죠? 반응하는 계에서는 달라지고요. 그쵸? 공부했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거는 반응하는 계예요?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계예요?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계예요? 아니면 반응하지 않아요? 즉 A와 B죠? 이성분계죠? 이거. 그쵸? 이성분계죠? A와 B의 이성분계입니다. 그쵸? 이성분계죠? 그러면 A성분과 B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A와 B가 반응해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반응하지 않는 게입니다. 즉 A와 B가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혼합물이에요. A, B의 혼합물이에요. 단순. 화합물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C값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C값 얼마예요? 2죠. 왜요? A, B가 모두 뭐니까? 서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성분의 수가 독립성분의 수 C랑 같죠? 2입니다. 여기도 뭐예요? 당연히 2죠. 여기도 뭐예요? 2예요. 다 2예요. 왜? 이건 반응하지 않는 개니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왜 그렇게 독립성분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이제 F'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F'은 바로 이것과 P와 C를 모두 알아야지 F'을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F'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선 F'이라고 그랬어요. F'은 어떻게 구하죠?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시마 P 풀 1. 자, C-P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자,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은 그쵸? 2가 되죠? F'은 얼마가 된다고요?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거 없어지죠? 그럼 2만 남네요. 그쵸? 자, 이거는 얼마예요? C가 2고 이거 C예요. 자, C가 2고 P가 얼마예요? 그쵸? P가 2죠? C가 2고 P가 2예요. 자, 그러면 F'은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F'은 1이죠? F'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거 2고 1이니까 2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F'은 얼마? 그렇죠, 2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P 값을 먼저 구합니다. 상해수죠? 자, P는 여기는 몇? 1이에요. 왜요? 액체상만 있잖아요. 자, 여기는요. P는 1이죠. 왜요? 이건 기체상만 있잖아요. 즉, 기체상 한 가지만 있죠. 여기는 액체상 한 가지만 있고요. 기억나죠? 상이란 게 뭐라고 했죠? 자, 상이란 건 화학적 조성,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용액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액체, 기체 다 용액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섞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P 값이 여긴 1,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액체, 기체가 같이 있는 거고요. 여긴 액체만, 여긴 기체상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P 값을 구했으면 다음에 무슨 값을 구한다? 그렇죠. C 값을 구한다. 그런데 C 값은 무엇과 관계 있다? 이게 반응하는 겐지, 반응하지 않는 겐지랑 관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반응하는 개를 따로 배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반응하지 않는 개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뭐 배운다? 반응하지 않는 개만 배웁니다. 그 말인즉슨 반응하지 않는 개는 독립변수와 바로 독립성분과 성분의 수가 같다 그랬죠. 즉 여기서 성분의 수가 몇 개요? 2개죠. 그럼 독립성분의 수도 몇 개? 2개. C는 2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P와 C를 구했죠.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F'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여긴 뭐예요? 그렇죠. 2개, 여기는 1개, 여긴 2개. 그러면 F'이 뭐라고 했죠? 자유도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기 변수, 세기 성질 하나를 고정시킨 자유도라고 했죠? F'은. 근데 여기서는 세기 변수, 온도, 압력, 조성 중에서 어떤 걸 고정시켰죠? 그렇죠. 바로 온도를 고정시킨 거죠. 왜냐하면 압력하고 조성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도를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F'은. 일정하게 했다고요. 어느 한 온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F'을 구했는데 결국은 F'이 2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2는 제가 세기 성질의 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세기 성질은 뭐일까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기 성질. 자, 자유도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자유도란 건 바로 상의 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P 값이 일정해지면서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 성질의 수입니다. 뭐의 수를 변하지 않으면서 P를 변하지 않으면서요. 자, 그러면 P 바로 상의 수를 변하지 않으면서 즉 1이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점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뭘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이게 뭐예요?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이죠. 이건 뭐예요? 조성이 달라지는 방향이죠. 즉 여기서 세기 변수, 즉 얘와 얘는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인 세기 변수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압력과 조성이 서로 독립적이죠. 압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조성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조성이 바뀐다 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개라고 옆에다가 어떤 세기예요? 압력과 뭐예요? 그렇죠. 조성. 자, 이것이
두 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세기 변수의 수는 서로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상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요. 상이 X상, 즉 상이 1인 걸로 유지가 되죠.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기 성질의 수는 두 개입니다. 압력과 조성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F'이 2라고 해서 여기도 뭐예요? 여기다 점을 찍어볼까요?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상의 수가 하나죠. 상의 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압력이 조성에 상관없이 압력이 올라간다 해서 조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압력이 올라간다 해서 조성이 변하는 건 아니죠. 조성은 일정하잖아요. 이 라인으로. 그쵸? 이 라인으로 일정하잖아요. 압력이 올라간다 해서 조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성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해서 압력이 변하지도 않죠. 즉 압력과 조성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세기 성질의 수 두 개라는 건데 그 두 개가 뭐에 해당한다? 압력과 조성에 해당합니다. 온도는 이미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해당할 수가 없죠. 변수가 아니죠. 더 이상은 온도는 변수가 아닙니다. 압력과 조성인데 두 개가 모두 독립적인 변수의 수, 독립적인 세기 성질의 수가 바로 자유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F'은 1이라는데 어떤 학생이 이럴 수 있어요. 뭐예요? 여기 점을 찍으면 얘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P는 2인 곳에서 그냥 왔다.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화살표로 하면. 그럼 이것도 얘와 즉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조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조성이 바뀌면 압력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왜 F'은 2가 아니라 1이에요?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F'은 1일까요? 그리고 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바로 P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P를 일정하게 하면서 P의 수를 일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P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P는 바로 두 개죠. 두 개가 어디예요? 바로 그렇죠. 여기와 여기를 말하죠. 알겠어요? P가 두 가지라는 건 아무 P나 두 개가 아니라 아무 상이나 두 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상과 여기 있는 상이에요. 조성이 여기인 상과 조성이 여기 있는 상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가 다 액체상이잖아요. 여기는 무슨 상? 기체상이잖아요. 그럼 액체면 다 같은 액체예요? 이 액체나 같아요? 이 액체나 같아요? 다 액체상이니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돼요? 이 액체는 A의 조성이 요만큼이라면 여기 액체는 A의 조성이 이만큼이에요. 0.5를 넘어가죠? 같은 액체상이지만 전혀 조성은 다르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자, 기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기체상이긴 한데 이 기체상이랑 같아요? 조성이 같아요? 아니죠. 이 기체상에서 A의 조성은 이만큼인데 여기서는 A의 조성이 이만큼이죠.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P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말은 이 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는 보세요. 조성이 이 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각각 상에 대한 조성을 의미해요. 이해되죠? 다시 말하면 이 온도에서는 조성이 이것뿐이 있을 수밖에 이 압력에서는 조성이 이것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압력에 의해서 조성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죠? 자, 보세요. 다시. 자, 여기 압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봐요. 이 압력에서는 얘는 조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조성이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조성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자, 조성이 어디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압력화, 그러니까 압력이 고정된다 해서 조성이 고정돼요? 아니죠. 압력이 이거라 그래서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으니까 압력과 조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압력과 조성은 독립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기 성질의 수가 2개, 즉 자유도가 2개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압력이 예를 들어서 고정이 된다고 해봐요. 압력이 여기로 고정됐어요. 그러면 이때 상의 조성도 고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난 여기 찍으면 되잖아요. 이거랑 다르잖아요. 네, 이건 다르죠. 전체는 다르지만 전체가 아니라 이때 이때 조성은 무슨 조성을 의미하냐? 평형이 되는 평형 상에서의 조성이에요. 즉 얘가 이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상계니까, 그러니까 상이 2개로 분리가 돼야 되니까 이상과 이상으로 분리가 되죠. 여기서 조성은 이거고 여기서 조성은 이거죠. P가 여기일 때는 항상 P가 고정이 되면 여기든 항상 조성은 액체상의 조성과 기체상의 동성은 항상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때랑 다르죠. 이때는 P 압력이 고정이 되더라도 조성이 변화될 수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얘도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P의 조성이란 건 바로 평형 상태의 조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 끝만 생각해야겠죠. 여기 있어도 양 끝은 여기고 여기 있어도 양 끝은 여기고 여기 있어도 양 끝은 여기니까 이 평일 때 조성은 변하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압력이 고정되면 평일 때 조성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이 조성 자체가 평일 때 조성이에요. 한 개니까 뭐 아무데나 점 찍어도 되지만 2개일 때부터는 이게 평일 때 조성은 여기로 수직선으로 이렇게 맞닥뜨린 점이 평일 때 조성이죠.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P가 F'이 2잖아요. 압력 조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압력이 고정되어 있다고도 조성이 변할 수 있고 조성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압력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F'1이에요. 무슨 말이냐? 압력이 만약 고정된다면 조성도 고정될 수밖에 없다고요. 조성이 어디로? 이렇게로 고정될 수밖에 없죠. 압력이 여기라면 조성은 이렇게로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조성이 아니라겠죠. 이것은 조성이긴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조성은 무슨 조성? 평형 상태의 조성. 지금은 여기는 평형 상태가 아니라 이게 분리가 된 게 이게 평형 상태죠. 왜냐하면 이건 이상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과 조성이 독립적이지만 여기서는 압력과 조성이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F'은 자유도는 1입니다. 하나가 고정되면 다른 것도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개가 독립적이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만약 P가 고정되면 누구도 고정? 그렇죠. 조성도 고정된다 이 뜻이요. 조성이 고정되면 P가 고정되고요. 조성이 얘로 고정되면 P는, 조성이 이렇게로 고정되면 P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한 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압력을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압력 우리가 X라고 해봐요. 얘는 Y예요. 근데 여기서는 X랑 Y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몇 개예요? 독립변수가 X, Y 2개죠. 근데 얘는 무슨 말과 하냐? X, Y 있어요. X, Y 있는데 X, Y가 하나의 식으로 Y는 EX 이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변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X랑 Y는 아무런 식의 관련성이 없는데 이거는 Y는 EX로 해가지고 독립변수끼리 서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수가 2개가 아니라 빼기 1에서 1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X가 고정이 되면 Y도 고정이 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X에 1을 넣어봐요. 그럼 EX가 2가 되죠. 그래서 Y는 2가 되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X랑 Y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중간에 얘는 얘다 이런 식이 없다고요.
근데 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수학적인 해석이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이해되죠?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1이란 건 그러니까 온도 또는 뭐요? 이거는 온도 또는이 아니라 온도는 아니죠. 이거는 압력 조성이었다면 이거는 압력 또는 조성이죠. 압력이 독립변수라면 조성은 압력 또는 조성이에요. 압력 그리고 조성이 아니라 압력 또는 조성. 압력이 독립변수면 조성은 그에 대한 종속변수가 되고, 종속이 독립변수면 압력은 그에 대한 종속변수가 되죠. 즉 압력 또는 조성, F'이 이럴 때는 압력 또는 조성이라고 하고, 압력이 독립변수면 즉 F'이 압력이면 조성은 그에 대한 종속변수가 되고요. 만약 F'이 조성이면 압력은 그에 대한 종속변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이 말이죠. 얘는 압력 그리고 조성이라면 이건 압력 또는 조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얘네는 둘 다 독립변수고 얘네는 둘 중에 하나만 독립변수다. 나머지는 종속변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것도 똑같아요. 나머지 것도 그래프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P, F'C 다 구해볼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보죠. 자, 여기 온도, 조성이라고 나와있죠.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전에 압력 조성이었다면 이제 온도 조성입니다. 자, 여기 액체, 기체라고 돼 있어요. 자, 액체, 기체인데 이상적과 비이상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액체, 기체 또는 액체 증기에서는. 이거는 아까 전에도 액체, 기체인데 아까 전에는 압력 조성이고 이번에는 온도 조성인 거예요. 액체, 기체는 똑같지만 이건 온도 조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 조성 보이죠? 온도 조성 또는 몰 분율. 이번엔 B의 몰 분율이네요. 자, 제가 몰 분율 이러는데 몰 분율이 어떤 뜻인지 아나요, 혹시? 자, 여기 보면 XB는 B의 몰 분율이잖아요. 그쵸? B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B의 조성이죠. 자, B의 몰 분율은 XB예요. 그러면 B의 몰 분율이 무슨 뜻이에요? 자, 몰 분율이란 건 몰의 분율이죠. 한마디로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를 말합니다. B의 몰 분율이니까. 이 말은 전체는 여기서 이성분이니까 A랑 B분이 없죠, 성분이. 그래서 A의 몰 분율 더하기 B의 몰 분율분의 B의 몰 분율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이제 몰이란 뜻이에요. 몰. 알겠죠? 전체 몰수분의 B의 몰수. 이거는 전체의 몰수는 A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랑 같으니까 이게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몰 분율이라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상적일 때와 비이상적일 때가 있는데요. 비이상적일 때는 우리가 불변-끓음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액체, 기체니까 끓음과 관계가 있겠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불변-끓음이 뭐냐? 이거는 좀 이따가 공부할 텐데 조성이 변하지 않는 끓음을 말해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 자, 조성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각각 이상적과 비이상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거기서 P와 C와 F'을 다 구해봅시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이상적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에 해당할까요, 이번에? 자, 온도가 이게 뭐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여기가 뭘까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은 액체가 되기 쉬워요? 기체가 되기 쉬워요? 그렇죠. 기체가 되기 쉽죠? 여기는 기체. 증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 뭘까요? 액체랑 기체 중에. 그렇죠. 액체겠죠? 자, 그럼 이 사이는 뭘까요? 액체와 기체가 혼재되어 있겠죠.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의 종류를 알았으면 이제 상의 수를 정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상의 수 P는 몇이에요? 1이죠. 기체상 하나니까. 액체상 하나. 섞인 액체상이죠. 그쵸? 뭐 부분적으로 섞인 게 아니라 완전히 섞인 액체상이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몇이에요? 그래서 P는 1이죠. 여기는 P가 몇이에요? 액체, 기체니까 P가 2죠.
자, 이렇게 우리가 P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다음에 C 값을 구한다고 그랬죠? C 값 얼마예요, 여기? 얼마? 그렇죠. 자, C는 제가 독립변수랑 같다 그랬죠? 독립성분은 C라 그랬죠? 독립성분의 수가 C죠? 그런데 반응하는 게요, 반응하지 않는 게요? 반응하지 않는 게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얼마예요? 성분의 수랑 같죠? 독립성분의 수는 반응하지 않을 때 C는 그렇죠. 얼마? 다? 얼마? 크게. C가 네, 맞아요. C가 다 2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F'을 구할 수 있죠? 자유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 얼마예요? F' 얼마? C마 P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이거 얼마예요? 2네요. 여기는요? 1이네요. 얘는요? 2네요. 어때요? 다 구했죠? 자, 그러면 이게 2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조성? 온도 조성. 아까 전에는 압력 조성인데 이번엔 온도 조성이잖아요. 여기도 온도 조성. 즉, 상해수가 변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변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는데 그게 온도 조성이란 말이죠. 그쵸? 여기서 온도 올리면 조성이 변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자, 조성은 바로 그냥 조성이 아니라 전체 조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형 조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조성이 무슨 조성? 평형 조성. 자, 이것도 무슨 조성? 평형 조성이에요. 조성은 여기서 평형 조성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거는 단일상이니까 평이든 아니든 상이 하나인데 무슨 조성이 필요가 없죠. 조성이 필요 있구나. 자, 상이 하나더라도 상이란 건 이제 용액 상태니까 조성이 당연히 있죠. A랑 B랑 섞인 거는 P가 1이죠. 용액 상태는 거기서도 조성이 있죠. 어쨌든 이제 평형 조성, 그러니까 서로 분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조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도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기체가 막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계 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고정이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여기로 고정을 시킬게요. 조성은 이렇게 두 개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여기다가 돼도 이게 분리돼서 조성은 이렇게 두 개. 여기다가 돼도 조성이 이렇게 두 개. 대신 물질량은 달라지겠죠. 물질량은 조성은 이렇게로 항상 일정하지만 물질량은 즉 이 양이 많아지는지 이 양이 많아지는지는 질의 규칙으로 달라지지만 조성 자체는 온도가 일정해지면 조성 자체는 변하지 않죠. 물질량하고 조성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액체상, 이거는 기체상인데 물질량이라는 건 액체상의 물질이 많은지 기체상의 물질이 많은지 이걸 비교하는 거고요. 질량을 비교하는 거고, 조성은 단지 액체의 조성은 이만큼, 기체의 조성은 이만큼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온도가 일정하면 조성은 뭐다?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독립변수 몇 개? 그렇죠. 한 개. 세기성질 하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온도 조성이라 온도 또는 뭐? 조성. 이 말과 같잖아요. 이건 온도 그리고 조성이라면 이건 온도 또는 조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얘네는 둘 다가 독립변수라면 얘네는 온도가 독립변수면 얘는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라면 얘가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조성은 평형 상태를 말해서 이 조성, 여기도 조성인데 이거 조성이잖아요. 이거 조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형 상태의 조성이기 때문에 항상 얘랑 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얘도 얘랑 얘잖아요. 얘도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온도 T가 일정하면 조성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형 상태의 조성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하나입니다. F'이 1. 오케이. 자, 아킨스 몇 판이죠, 이게? 9판. 아킨스 9판 책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페이지 194쪽입니다. 자, 단순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판입니다. 몇 판이야? 9판입니다. 그쵸, 요거 9판 보이죠? 요거.
자, 요 책 보는 거요. 잠깐만 같이. 자, 이 그림을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린 거랑 같은 건데 온도 조성이죠. 이번에 여기는 A라고 나와 있는데요. ZA. 아까 전에 저는 XB로 나타냈는데 아까 전에 그럼 저는 B의 성분을 나타냈다면, B의 조성을 나타냈다면 여기서는 A의 조성을 나타낸 거죠. 자, 어쨌든 이거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제 CPF'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상도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 A1에서 올라갔죠. 자, 온도를 높여줬어요. 올라갑니다. 조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자, 상이 몇 개예요? 여기서 이제 2개 되죠. P가 2가 되죠. 여기가 액체와 관련돼 있다면 여기는 기체와 관련돼 있잖아요. P가 2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있잖아요. 여기는 액체에서 이제 기체가 나오는 곳이니까 끓는 온도에 해당해요. 온도. 여기가 끓는 온도예요. 바로 A1의 조성이 이만큼일 때 A1이 끓는 온도가 T2인 거죠. 이게 다 끓는 온도에 해당해요. 각각 조성에 따른 끓는 온도요. 이해되죠? 자, 그럼 T2에서 끓죠. 그래서 끓는데 이제 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체가 나오겠죠. 그러면 액체와 기체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질의 규칙을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질의 규칙을 통해서 물질량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성을 알 수 있죠. 그 물질의 조성. 보세요. 증기가 나왔어요. 증기의 조성 얼마?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기의 조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 누구 조성? 증기 조성이에요. 처음 나오는 증기 조성. 그럼 그때 액체 조성은 바로 여기죠. 처음 나오는 증기 한 방울의 조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알겠나요? 조성을 알 수 있고요. 또 물질량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질의 규칙으로 하면 이거 얼만큼이요? 그냥 여기죠, 거의.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질량이 엄청 크다 그랬죠? 여기는 작다 그랬죠?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액체상이 많다는 얘기죠. 액체상이 엄청 많은 거에서 기체상 조금 나올 때, 아주 조금 나올 때, 그때 조성이, 기체상의 조성은 이만큼일 때 액체상은 처음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조성이 여기. 알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조성과 물질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상의 조성과 그 상의 물질량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증기 조성이 여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질의 규칙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증기 조성은 이만큼이고, 하지만 여기는 없고 여기가 엄청 기니까 질의 규칙을 통해서 물질량은 여기는 엄청 많고 여기는 거의 없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증기의 조성이 그래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증기를 응축시킬 수가 있겠죠. 응축을 시키면은 그 조성은 변하지 않고 여기서 응축이 된 거예요. 액체상에서. 응축 온도는 끓는 온도랑 같죠. 끓는 점은 응축 점과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응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응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끓여요. 끓이면은 또다시 여기서 기체가 나오겠죠? 물론 액체도 있지만 기체가 나오죠. 그때 조성이 얼마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조성이. 알겠죠? 그 기체를 다시 응축시켜요. 그리고 다시 끓여요. 그러면 이때 조성이 또 여기가 나오겠죠. 기체 조성이. 액체 조성은 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 어느 물질로 가요? 순수한 물질로 가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면 순수한 A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수한 A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렇죠? 이게 바로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를 여러 번 했다 해서 분별 증류예요. 단순 증류를 한 번 했고 이거는 여러 번 했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증기가 계속 이쪽으로 가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반대로 액체 상태는 A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있죠? 조성이 이쪽으로 가요. 증기가 A 쪽으로 간다면 액체는 반대쪽으로 B 쪽으로 갑니다. 어쨌든
액체로부터는 A를 뽑아낼 수 있고 액체로부터는 점점 해서 B를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A나 B나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론 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이론 단수가 몇이에요? 그렇죠. 3이란 뜻입니다. 요게 이론 단수예요. 이거 여기까지 하면은 3. 그러니까 순수한 물질, 거의 순수한 물질이 되려면 이론 단수가 몇이 필요하다? 얘는 3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몇이 필요하다? 5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상태? 이상용액에서의 이제 액체, 기체, 상이고 온도 조성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상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끓는 점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렇죠. 즉, 여기서 얘가 올라가면은 얘의 끓는 점은 어디다? 여기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끓으니까 이상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기체의 조성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걸 쭉 꺼서 여기가 조성이잖아요. 이 X축이. 여기의 조성이 이게 바로 누구의 조성? 그렇죠. 증기의 조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끓는 점, 이거는 증기의 조성. 오케이? 그리고 그 증기를 다시 응축을 시킨 거죠. 온도를 낮췄으니까 응축을 시키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액체가 됐다가 다시 이거 끓이면은 또 다시 증기가 나오겠죠. 그 증기의 조성은 여기다. 오케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걸 얻는다? 그렇죠.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X,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B로서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죠. 1이니까. 그리고 기체로부터는 순수한 물질 B를 얻고 액체는 이제 B가 없어지니까 반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는 이제 오히려 A를 얻을 수 있다. 둘 다 분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지뢰 규칙으로 물질량까지 알 수 있다. 이 조성이란 거는, 이 증기 조성이란 거는 처음 조성을 의미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한 방 올릴 때. 자, 이번에는 비이상적일 때를 한번 봅시다. 기출문제 실제로 나온 겁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거든요. 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는데요. 기출문제 때 다시 볼 거지만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이게 나오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선 뭐부터 구한다? 그렇죠. 이건 액체, 기체, 상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액체이고 어떤 게 기체일까요? 어떤 게 액체고 어떤 게 증기일까요? 온도가 높으면 뭐가 된다? 기체가 되겠죠.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기체,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는 액체. 그럼 여기는요? 그렇죠. 이상계죠. 상이 두 개, 액체와 기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P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구해볼까요? 자, P는 1, P는 2, P는 2, 액체 기체니까 P는 2, P는 2, P는 1이 되죠.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거. P값을 구했으면 다음에 뭐 구한다? C값 구해봐요. 이거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독립변수는 그냥, 독립성분수 C는 성분수랑 같다고요. C 얼마요? 여기? 독립성분 뭐가 있어요? A, B가 있죠. 성분 A, B가 있죠. 반응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는 계에서는 성분수와 독립성분수는 같죠. 자, 그래서 다 C가 몇이 나온다? 2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F'은 어떻게 구해요? 한번 써봐요. 자, F' C마 P'1이죠. C-P 플러스 1.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바로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F'은 2죠. 바로 나올 수 있죠. 여기 F'은 1. 여기 F'은 1. 여기 F'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색이 성질의 수인데 색이 성질 뭐예요? 온도, 조성. 온도, 조성. 자, 이건 온도 또는 1이니까 온도 또는 뭐? 조성.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만 고정돼도 나머지 거 고정된다. 즉 서로 독립이 아니다. 온도가 독립이면 조성은 종속. 조성이 독립이면 온도가 종속. 서로 독립종속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몇이에요?
이니까 온도, 조성. 온도 그리고 조성이죠. 서로 독립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기 변수까지 알아봤어요. 세기 성질 변수까지 알아봤어요. 자, 어때요? P, C, F 프라임 타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자체의 특징을 분석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질의 규칙은 어디서만 쓸 수 있다? 자, 질의 규칙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질의 규칙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질의 규칙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P는 2일 때만 질의 규칙을 쓸 수 있어요. 왜요? 질의 규칙의 목적이 뭐니까? 두 상에서 바로 상의 물질량의 상대 B를 구하는 거죠. 그쵸? 질의 규칙은 바로 여기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구했고, 자, 얘도 그냥 바로 구해보죠. 자, 얘는 아래로 가는데 얘도 똑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요. 뚜루룩.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는 액체상, 여기는 기체상, 여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서 액체 플러스 기체. 여기 기체예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겠죠. 온도 내려가면 액체가 되고요. 자, 그러면 P를 구해볼까요? 여긴 P 몇? 1, 여기 2, 여기 1. 오케이. 자, 이제 C를 구해봐요. C 여기 몇. 그렇죠. 반응하지 않으니까 독립 성분의 수와 성분의 수가 같다. 성분은 A랑 B가 있다 그랬죠. 이성분계죠. C 몇? 그렇죠. 다 2입니다. C는 2예요. 얘도 몇? C. 여기도 C2. C2.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사실 이렇게 안 해도 F'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버릇을 우선 들이세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각각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기는 F'은 2, F'은 1, F'은 2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그렇죠. 온도 조성. 여기서도 온도 조성. 여기서는 온도 또는 조성. 둘 중에 하나만 독립변수다. 나머지는 종속변수가 된다. 오케이요. 자, 이렇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바로 C, P, F'을 구하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래프 자체의 성질을 보라 그랬죠. 자,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 둘 다 비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이상적인지 보고요. 자, 이거는 불변-끓음 혼합물이래요. 얘도 불변-끓음, 얘도 불변-끓음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성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얘를 보죠. 얘는요, 끓으면, 여기가 이제 끓는 점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이게 무슨 점? 그렇죠. 끓는 점과 관계가 있다 그랬죠. 이쪽이. 그렇죠. 얘가 끓으면 조성은 항상 변하죠. 액체의 조성,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끓어요. 온도가 높아서 끓어요. 그러면 액체 조성은 여기지만 처음에 나오는 기체 조성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가 증기니까 여기가 기체의 조성, 여기가 뭐의 조성? 액체의 조성. 다르죠. 여기서도 끓으면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다르죠. 여기서도 끓으면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다르죠. 액체 B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체 B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르죠. 다 다릅니다. 조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변 끄는 혼합물이란 건 뭐냐? 바로 조성이 불변하다는 얘기예요. 끓을 때 조성이 불변해요. 무슨 조성이? 액체. 왜 안 나오지? 바로 액체 조성하고 기체 조성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같단 얘기예요. 불변이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달랐는데 여기서는 같단 얘기예요. 어디서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같죠. 여기서는 액체나 기체나 조성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데서는 액체나 기체나 조성이 다르잖아요. 액체는 여기였으면 조성이, 기체는 여기가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액체랑 기체랑 조성이 같아요. 액체가 예를 들어서 A의 몰 분율이 0.4라면 기체도 0.4인 거예요. 0.5보다 밑이죠. 이해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액체의 조성과 기체의 조성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고요.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끓음 혼합물? 불변 끓음 혼합물입니다. 알겠죠? 자, 아까 전에 끓는 점이 여기랑 관계 있다면, 여기 올리면 여기가 끓는 점이죠. 여기랑 관계 있다면 여기서 끓는 점은 뭐랑 관계 있을까요? 자, 여기서 끓는 점은 각각 여기랑 관계 있습니다.
이해되죠? 만약 자 여기서 끓는다고 해봐요. 여기서 끓으면은 이게 끓는 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최초로 기체가 나오는데 이게 끓는 점이에요. 이건 다 끓는 점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요. 여기서 최초로 기체가 나오죠.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이건 끓는 점, 여기도 끓는 점, 여기가 끓는 점이듯이. 그리고 이거는 여기 딱 콤마점처럼 여기 딱 들어간 거, 딱 들어간데 이게 불변 끓음 점이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여기서는 조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조성과 누구 조성이 그렇죠. 액체와 기체의 조성이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서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르기 때문에 A와 B를 순서 물질로 분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분별 증류를 통해서요. 하지만 이거는 분별 증류를 통해서 A와 B가 분리가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분리가 안 돼요. 자,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책을 보면 그림 5-38에 높은 끓는 점을 갖는 불변 끓는 혼합물이래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죠. 불변 끓음입니다. 반드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조성이 A인 용액을 증류하면, 자, 조성 A인 거 여기 있죠? 자, 조성 A인 걸 증류를 했어. 그러면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였으면 이게 무슨 점? 그렇죠. 끓는 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니까 이제 여기서 끓는 점이 되는데, 자, 처음 끓었어요. 그러면 기체의 조성이 여기죠. 이해돼요? 이 기체는 계속적으로 분별 증류를 통해서, 이 기체는 무슨 말이냐? 분별 증류, 즉 얘를 다시 이게 조성이잖아요. 누구의 조성? 기체의 조성이잖아요. 이 기체를 온도를 낮춰요. 그럼 다시 응축이 돼서 액체가 되겠죠. 이걸 다시 온도를 높여서 액체 빼고 기체만 해서 기체의 조성을 재면 여기죠. 또 이게 다시 응축이 되면 액체가 되고, 또 이걸 온도 올리면 또 다시 기체가 나오겠죠. 액체 속에 기체가 나오겠죠. 그게 계속돼요. 즉 기체만 따로 뽑아서 계속 이걸 분별 증류를 여러 번 하면은 이거는 순수한 A가 되겠죠. 1이니까 몰분율이 1이니까 A가 1이니까 순수한 A는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자, A를 뽑으면 어디서? 이 조성에서 A를 계속 뽑아요. 계속 뽑으면 반대로 기체는 A가 돼서 나가니까 액체는 반대로 이쪽으로 가겠죠. 즉 무슨 말이냐? 기체는 A가 빼니까 나머지 A가 없어지니까 B만 점점 남겠죠. 그럼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즉 A의 몰분율이 적어져요. B 몰분율이 많아지니까. 기체는 A를 뽑을 수 있지만 액체는 그러면 B를 뽑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B를? 못 뽑는다 이거예요. 왜요? 액체가 조성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런데 B의 조성이 되면 액체가 B의 조성이 되면 더 이상은 기체를 A만 따로 못 뽑는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왜냐? 기체의 조성과 액체의 조성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A랑 B랑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끓여도 기체와 액체가 조성이 같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리가 안 되죠. 뭐 둘이 차이가 있어야지 뭐 많은 것은 이쪽, 적은 것은 이쪽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같으니까 분리가 안 돼요. 결국 여기 A 조성은 그러니까 요 스몰 A 조성은 A는 분리할 수 있지만 B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실제로 나왔어요. 자, 이번엔 낮은 온도에서, 그림 5-39인데요. 낮은 온도에서 끓는 불변 끓음 혼합물이요. 조성이 불변이란 얘기죠. 액체와 기체의 조성이 불변이기 때문에 불변 끓음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A 조성. 그러면 이거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액체는 여기겠지만 이게 끓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때 증기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증기를 응축시켰어요. 다시 이렇게 가고.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체요, 기체. 그러니까 기체를 응축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끓이면은 또 다른 기체가 나오겠죠? 그 기체만을 응축시켜서 또 끓여요. 온도를 높여줬어요. 끓여요. 여기서 끓겠죠? 그럼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A 몰 분율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는 B만 있는 거죠? A 몰 분율이 0이란 건 B만 있는 거고 여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A만 있는 건데 그러면 완전히 B가 나올까요? 완전히 B, 이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B가 나와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기선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는 거죠. B가 더 많게 분리가 안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B가 더 많게 분리가 됐어요. 기체 상태에 B가 더 많잖아요. 이때보다. 이때가 몰 분율이 A 몰 분율이 줄었으니까 B가 더 많은데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B가 더 많아지는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왜요? 액체와 비체의 조성이 같으니까, 증기의 조성이 같으니까. 반대로 B는 분리가 안 되지만 누구는 분리가 돼요? A는 분리가 된다고요. A는 순수한 A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일 때는. 이해되죠? 왜냐하면 이걸 이쪽으로 계속 빼면 얘는, 그러니까 액체는 계속 B를 뺀다는 얘기는 액체는 점점 순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순수 쪽으로. 그리고 얘는 이쪽은 불변 끄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순수한 A는 어때? 순수한 B는 못 얻습니다. 반대로 여기 있으면요. 여기면 순수한 B는 얻을 수 있을 때 못 넣어요. 그렇죠. A는 못 얻죠. 왜냐하면 여기서 증기의 조성이 같으니까 더 이상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F 프라임, P, C 구하고요. 얘네 각각의 그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죠.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는 그럼 뭘 의미하냐? 뭐가 비이상적이냐? 자, A와 B가 자, 이게 뭐예요? 온도가 높아야지만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A와 B가 액체일 때, 즉 A가 B가 액체일 때 얘네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A와 B의 상호작용이 액체를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액체가 안정화가 되니까 액체가 뭐가 된다? 액체 안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가 되는 거죠. 높은 끓는 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즉 얘는 뭐다? A, B의 상호작용이 액체를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기체가 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온도를 더 높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G, 이 과잉 깁스 에너지인데요. 이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즉 더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죠. 깁스 에너지가 0보다 더 작으면은 안정화가 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잉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알아주고요. 또 액체가 안정화된다는 건 증기 압력이 낮다는 얘기죠.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얘네는 뭐다? 높은 끓는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액체가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높이 해야만 기체가 그나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기호화시키면 G2는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고 증기 압력과 관계하면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낮은 증기 압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끓는 점이 뭐예요? 끓는 점. 1기압이 되는 거죠. 1atm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낮은 증기압이 됐기 때문에 1atm까지 올리려면 온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요. 기존보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고 있다. 온도와 증기 압력은 서로 반대 관계라는 것 알아주세요. 자, 반대로 얘를 볼게요. 얘는 어때요? A, B 상호작용이 바로 액체를 안정화시키나요? 자, 얘는 낮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이 낮아요. 낮게만 해도 얘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액체가 A, B 상호작용에서 액체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만 해도 A랑 B랑 그냥 분리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말은 G2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증기압력? 높은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어서 1atm까지 만드는데 1atm이 되면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1atm일 때. 그래서 높은 증기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더 높이기가 수월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온도를 높여도 더 잘 된다. 그래서 기존이란 건 바로 이 상태예요. 이 상태보다는 좀 더 낮은 상태의 끓는 점을 갖는다. 특히 이게 조성이 불변한 게 있어서 불변 끓는 점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액체, 기체 온도 조성 상태에서 알아봤고요. 이게 이상적이고 이게 비이상적일 때, 즉 불변 끓음 조성이 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순수한 물질을 얻는, 자, 여기 있으면은 자 A만 얻을 수 있고 B는 못 얻는다. 반대로 여기 있으면 B는 얻을 수 있지만 순수한 A는 못 얻는다. 이런 거 했죠. 여기 있으면은 순수한 A는 얻을 수 있지만 B는 못 얻는다. 여기 있으면은 B는 얻을 수 있지만 A는 못 얻는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에 해당한다? 그렇죠. A와 B의 상호작용에서 액체가 안정화된다. 이건 불안정화된다. 이거는 그냥 이상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자세히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